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유리입니다. 본 강연은 표고재배 기술에 관련된 강연입니다. 이 강연은 총 다섯 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차시로는 표고버섯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생산 현황은 많은 임업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 강연은 최근 5년 동안의 임업 통계 자료 중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산림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79개입니다. 총 79개의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버섯류는 총 8개가 되어 있는데요. 8개의 버섯 중에서 표고, 송이, 모기, 서기, 능이, 그리고 쌀이버섯, 꽃송이버섯, 복령이 있고, 표고, 송이, 능이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각광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세 개의 품목 중에서도 단연코 표고가 가장 인기가 높은데 2013년 기준의 표고 생산 현황입니다. 그 표고는 국내 버섯 산업 중에서 생산액이 1위를 구성할 만큼 굉장히 높은 그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산림 버섯이 아닌 농산 버섯과 비교했을 때 느타리 새송이에 비해서 표고가 월등히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은 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순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표고가 생산량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 대비 생산액이 높기 때문에 많은 재배자분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의 표고 생산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 표고의 생산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단 예로 건표고의 생산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의 건표고 소비량은 약 3,000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은 1,500톤 정도가 돼서 그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소비량 대비 그 수입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건표고뿐만 아니라 생표고의 실정도 그러한데요.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표고의 저가형 표고도 수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중국의 저가형, 특히 이제 박리다매형이라고 불리는 품질은 낮지만은 가격이 적은 그 수입산 그 표고 배지들의 수입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그 톱밥의 원 생산 재배 방법은 원목 재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톱밥 재배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목 재배자의 인가수, 그 재배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톱밥 재배의 증가율은 최근 5년, 4년 동안 30% 이상 증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표고 주요 생산지입니다. 생표고의 생산지는 부여, 청량, 청주를 기점으로 해서 충청권에 생표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잘 알려진 그 장흥 같은 경우에는 건표고의 주요한 산지로 현재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도의 장흥뿐만 아니라 경상권의 거제도도 현재 건표고의 생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배 규모는 대부분 3만 본 미만의 표고목을 보유한 그 겸업 형태의, 부업 형태의 그 생산자들이 많은데요. 보통 표고 재배를 그 주요한 그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농가보다는 다른 임산물이나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시면서 겸업으로 3만 본 이상의 미만의 그 겸업 농가가 14%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고 산업 현황에 관련된 것은 앞서 2012년, 14년 자료도 소개해 드렸지만, 현재 그 재배자들이 현재 현황을 알고 싶으시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임업 통계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산림정보,
즉 산림 통계, 그다음 연구 교육이라든지 통합 자료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산량 통계 자료는 그 산림청 임업통계연보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국내의 건표고 또는 생표고의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매년 조사되는 임업통계연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자가 경영 진단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앞서 그 홈페이지, 소개해드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배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재배 경영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1:1 맞춤형으로 경영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임업 신기술 자료도 국립산림과학원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무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임업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도서관으로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표고버섯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의 산업 실정이 이러하구나라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재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표고버섯의 이름의 유래는 우리나라에서 표고는 순한글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표고라는 한글 이름이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또 규합 총서에도 한글이라는 순 한글로 표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 한글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한자어를 차용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조선왕조실록 중간중간에 보시면 표고를 한자어로 차용해서 나타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표고가 여러 가지 언어로 불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샹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자어를 보시면은 향기 향자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인들은 불포고의 독특한 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시다케라고 불리고 다케라는 의미는 버섯을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워낙에 일본이 표고 재배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영어의 일반적인 이름도 시다케로 불리고 있는데요. 시다케 외에 표고가 참나무를 통해서 재배되기 때문에 참나무를 의미하는 오크를 따서 오크 머쉬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그 의미를 더해서 참나무 버섯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용되는 여러 가지 이름뿐만 아니라 표고의 학명도 알아두시면 좀 더 유용하실 것입니다. 학명 같은 경우에는 렌티눌라 에두데스라고 불리는데 학명은 라틴어에 기원하기 때문에 속명인 렌티눌라는 렌티누스, 그러니까 유연하고 탄력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종명인 에두데스는 잘 아시다시피 동경의 옛날 이름 에도에서 따왔습니다. 학명조차도 일본의 어떤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업인 재배자분들이 분발하셔가지고 저희 한국어인 표고가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버섯의 지리적 분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용화되고 있는 언어가 중국, 일본어가 있는데요. 지금 야생표고의 지리적 분포 또한 한국을 기점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동남아 지역도 야생표고가 자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꾸준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국내에도 이제
국내 표고 재배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특히 국내 표고 재배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야생 표고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재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922년에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 임업시험장으로부터 표고 인공 재배 시험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험은 표고균의 인공 증식에 첫 성공을 함으로써 톱밥 종균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31년에 표고 재배용 원목을 함경도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성공한 인공 재배 시험이 전국적으로도 보급화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56년, 57년도에는 본격적인 전국의 표고 인공 재배 보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56년 임업시험장에서는 대규모의 종균을 배양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게 또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57년에는 본격적으로 대한 산림조합연합회 특수임산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기존에 개발된 우량계통 표고 톱밥 종균의 배양을 확대 보급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에서 볼 수 있으신 오래전부터 표고 인공재배 기술 개발을 실시를 하여서 현재까지 이런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보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산림청의 제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가 확대 사업을 하였고요. 87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품종 개발에 본격 착수를 해서 드디어 1989년에는 산림 1호라는 국산 신품종이 첫 개발되었습니다.